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늘봄 학교와 유보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 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사교육 때문에 야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주거비하고 식료품비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학원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 편의점 3배 육박하고 있다. 대치동에만 학원이 1609개가 있고 목동에 1052개가 있다. 그래서 기존 사교육 특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덕동, 마곡동, 마포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유명 학원들이 쪼개가 분원을 만들고 있다. 마곡동의 학원이 235곳이고 4년 새 2배로 늘어났고 학원 차리려 10명이 대기 중이고 대흥, 염리동, 신수동에도 학원이 86곳이 늘었다. 이건 마포 쪽이죠. 대치동, 목동에 이어서 학원의 범주가 서울 시내 곳곳에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데 서울의 사교육 메카 탑5가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양천, 신정동, 노원, 중계동, 노원, 상계동인데 이게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고 서울 내 학원이 2만 5천여 개 가량으로 17,000개 카페, 편의점 8,600개, 약국 5,500개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학원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소득층 자녀 학원비가 월 114만 원이라서 주거비 54만 원, 식비 64만 원, 합친 118만 원 수준이다. 그래서 제일 상위 20%가 학원비가 114만 3천 원이고요. 그래서 식료품과 음료가 63만 6천 원, 그리고 주거 수도 광열비가 53만 9천 원. 이 두 개 합친 만큼하고 거의 같아요. 상위 40%에서 상위 20%까지인 4분위가 85만 원. 그리고 3분위 중간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63만 6천 원. 하위에 속하는 2분위가 51만 5천 원. 그리고 소득 최하위 1분위도 48만 2천 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상위만 학원에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위까지 전부 다가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먹는 거하고 집에 주거 광열비 같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거, 수도, 전기비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하고 거주하는 거 비용을 합친 것만큼 학원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각 세대에요. 그런데 최상위는 근소하게라도 식료품비와 주거 강렬 수도비가 조금 더 많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차원에 가도 여전히 학원비가 식료품비, 주거 광열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교육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원은 사치제가 아니라 필수제가 되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비상 강의를 듣느냐 아니냐는 차이만 있지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은 가장 못 사는 집에도 다니고 학원 안 다니는 학생 찾기가 어렵다. 한 교수는 소득 하위 계층은 의식주 지출 비용이 높은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일본이 최하위층까지도 생존을 위한 지출보다 자녀 학원비로 돈을 더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이제 공식적인 사교육비는 26조로 2년 전에 23조 4천억보다 10.8%가 올랐어요.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늘어난 것은 1인당 사교육비가 11.8%가 올랐고 전체 가정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2년 전에 75.5%보다 더 높은 78.3%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학원에 다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요, 2021년에 사교육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21년에 시진핑이가 영구 집권을 하기 직전에 사교육 금지 정책인 쌍젠, 그러니까 쌍감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구사했어요. 초중학생의 숙제도 줄이고 과외 부담도 줄인다면서 사교육 금지를 시켰는데, 사교육이 금지되면서 음성화되어서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고 이제 중국 내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21년 7월 25일 그래서 초중학교 과정의 학과류,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고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사실상 사교육 금지를 시키면서 학원이 줄줄이 문을 닫아 2조 위안 약 387조에 달했던 중국 사교육 시장이 직격탄을 받았고, 그래서 중국 최고의 학원 기업인 신둥팡이라는 것은 직원 8만 중 6만 명을 해고하고 1,500개 지점을 폐쇄하고, 남은 강사들도 라이브 커머스 진행해서 농산물을 팔게 했다. 그래서 중국의 사교육 업체가 6개월 만에 84%가 폐업하고, 남은 업체들도 비영리 기구로 전환해 사교육 시장이 소멸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이 지하 시장으로 가게 되고,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서 부유층 재력 인맥이 풍부한 계층은 우수한 과외 교사를 단속망을 피해서 했고, 서민들은 보충 수업할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사교육을 금지시키니까 그런 건데, 혁명 20일처럼 수십만 명의 이 비교사를 채용해서 방과 후에 집중적으로 과목별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교육을 대체한 교육을 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사교육 실패는요, 결국은 사교육 시장을 음성화했고, 그래서 지하 경제로 갖고 와서 사교육비를 올려서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중국의 수능에 1등을 한 애가 이 사천 대지진 때 살아난 어린애인데 지하 더미에 파묻혔다가 걔가 벌써 성장해서 중국에서 이 수능 상위 30명 안에 들어가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자, 그런 거를 보면 중국에서 사교육이 폐지된 효과 또한 나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의 사교육을 폐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많았고, 음성적으로 사교육이 행해지면서 가난한 애들에게 피해가 됐다라는 측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사교육을 폐지시킨 것은요, 왜 그러냐? 한국이 지금 사교육 때문에 난리가 난 것처럼 중국도 이 사교육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1년 내에 14억 인구가 무너질 거라고 보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사교육을 금지한 겁니다. 지금 혁명 20일이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원가 주택 공급과 사교육 폐지를 공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교육 금지를 시키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안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절약이 되니까 결국 이제 삶이 좀 질이 높아지면서 출산율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교육 금지의 핵심 원인이, 저출산 원인이 사교육에 있다. 인구 감소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 높은 사교육비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해서 2년 전에 초강력 규제를 내놨고, 심지어 뉴욕 정시까지 상장되었던 사교육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이 이 사교육 기업,
심지어 플랫폼으로 완전히 중국 전역에 자리 잡은 사교육 기업에 대해서 허가를 금지시키고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하고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막아버렸겠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숙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 2학년 초등학생은 숙제 안 내고 3학년에서 6학년은 평균 60분 이내, 중학생은 90분 이내 풀 수 있는 숙제만 내주고 학부모에게는 과제를 따로 내거나 학부모가 숙제를 검사 수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방과 후 수업 종료 시간은 원칙적으로 퇴근 시간이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과외 네 번째는 교사의 외부 과외 활동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걸리면 교사 자격 취소하고 학교는 임의로 수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난이도를 높이거나 진도를 빠르게 해서도 안 되고 시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시험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 시험 준비, 전국 통일 시험 규정 위반, 시험 범위 외 출제, 성적 순위를 공개 못하도록 하고 교과 수업은 처음부터 교과서에 있는 걸 다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수 열등반 이런 것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악성 경쟁을 갖다가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개혁이 중국의 부작용도 낳고 있지만 음성 사교육이요. 한편으로는 이번에 중국 수능 결과가 보여주듯이 중국 사람들의 비용 절감 효과도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은 금지되어야지 이게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것은 사교육 폐지다. 자, 중국도 한 걸 우리는 못합니까? 사교육 지금 논란에서요. 오늘 아침에 보면 입학사정관 했던 사람, 진학교사, 그러니까 학교의 각 고등학교의 진학상담 교사를 학원이 영입해서 입시 컨설팅 카르텔을 만들었다. 수시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된 뒤에 이들이 급증했고 자소서 작성해서 토탈 케어로 진화했다. 처음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만 도와주다가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보듯이 애를 갖다가 안 되는 애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시 토탈 케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 정책이 많이 바뀌니까 이게 필수 코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씩 한 학기에 받고 이걸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개된 양상을 보면 오늘날 이 사교육 문제, 대학 입시의 엉망이요. 결국은 이 역대 정권도 그렇게 대학 입시 제도나 이 사교육이 심해지도록 정책을 만들어 왔고 그 속에서 교육부 관료와 또 학원 일타 강사 그리고 수능의 출제 위원 등이 전부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면 수능 대혼란이 벌어졌는데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이 출제 오류 등을 저질렀는데도 10년간 감사 한 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해먹기 좋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 좌우 정권들은 대학 입시 제도를 갖다가 딱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기득권의 자식들이 가기 좋게 만들었고 교육부는 그걸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학원과 연결된 카르텔로 그렇게 만들어 갔고 그리고 이 시험을 내는 자들도 결국 교육부와 학원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점점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킬러 문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발표하면서 2조가 발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냈다고 공개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잘 해먹다가 이 정권의 지지 기반을 넓혀야 되는데 지지 기반이 보수 일부로 확장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권이 이제 사교육을 지지 기반을 늘리는 쪽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교과서 내 출제 그리고 쉬운 문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지금 이 사교육 재벌들과 카르텔과 일타 강사들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KBS 수신료 분리 중수의 코너에 몰린 KBS 측이 어제는 이 사교육 재벌의 대표격인 손주원 메가스타디 회장을 생방송 밤에 11시에 하는 더 라이브라는 프로에 출연시켜서 정부를 갖다가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손주원은 부산 동성고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왔는데
인터넷 강의업계 대북격인 인물로 인강이라는 플랫폼을 갖다가 완전히 정착시켰고 대입 인강,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삐뚤어진 교육열에 편성해서 교육이라는 사업을 재벌급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삼수 끝에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뭐 여자친구 만나고 놀다가 학사 경고를 받고 군에 갔고, 군에 갔다 와서 대학원에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룹가해를 하고 보습학원을 차리고, 그리고 돈을 짭짤하게 벌다가 단속에 걸려서 폐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에 있던 대일학원에서 수능 사탐 영역에 강의를 했고 말빨이 좋아서 유명세를 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선생 손사탐이라고 불리며 2000년대 초에 강남 최고의 서타 1타 강사의 원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사탐 강의를 할 때는 그 학원 앞이 그야말로 인파로 혼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한 달에 4억을 벌었다고 하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2000년 7월에 메가스타디를 만들었고 코스닥에 상장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떼고 이제 회장으로서 이제 폼 잡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 사회를 하면서 국사 강의에서 노무현을 시대를 잘못하고 난 개혁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합민주당 후보 지연 유세를 2008년에 펼쳤고, 그리고 한때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통합을 주도하는 단체에 참여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은 그야말로 야당 성향이다라는 거고, 심지어 야당 후보들을 공개 지지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어제 텔레비에 나와서 킬러 문항을 만든 거는 교육당국이다, 요렇게 공격을 했어요. 킬러 문항의 정의에 대해 정부 발표가 현장과 다르다. 정답률이 5% 이하, 10% 이하 아주 낮은 것을 킬러 문항이라 하는데,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한 걸 보면 공교육을 벗어난 영역에서 출제된 것을 킬러 문항으로 본다. 정부가 킬러 문항과 사교육을 연결시키는데 킬러 문항을 만드는 것은 교육당국이고 교육과정평가원이다. 사교육이 거기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교육을 잡겠다고 EBS 연계해서 70%까지 지나치게 출제하면서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EBS 교재에 썼던 유사 문제가 나오다 보니 변별력이 없어져서 수능 자체가 변질이 됐고,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려다 보니까 킬러 문항이 생겼다. 2018년 문재인 정권 때도 사교육 잡겠다고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풍선 효과가 나와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니까 영어는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국어 수학에 집중하면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 킬러 문항 배제 발표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은 별로 크지 않을 거고, 킬러 문항과 관련된 학생은 최상위권 1%다. 사실상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교육교육 안에서 출제된다고 해도 다수 학생들은 올해 수능이 기회가 된다. 이러면서 사교육을 잡는 말에 어폐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제로 치열한 입시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적 수요다. 그래서 학벌 위주 사회, 그리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 사교육만 잡아서 해결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이 사교육으로 재벌이 된 사람이 이제 사교육이 뭘 잘못했냐, 다 이게 정부의 교육 시스템이 사교육을 이래 만들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이 아주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의 입시 제도에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인터넷 강의가 없을 때는 그냥 부자들만 사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학원에 다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가 생기면서요, 이제 전 국민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비싼 사교육을 전체 국민으로 평준화시켰다고 헛소리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인터넷 강의란 게 없었다면 이렇게
그냥 저소득층까지도 사교육에 매몰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저소득층까지도 지금 사교육에 매몰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 책임이 보편적 사교육 시대를 열은 사람이 정부의 입시 제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우리 탓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부당하게 떼돈을 벌어놓고 거기에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연결된 유착관계와 카르텔이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다 빼고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미의 이 마약 카르텔이 정부가 부패해서 우리가 마약 장사를 하게 됐다. 국민이 불안한 정부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서 마약을 찾았고 우리는 마약을 팔았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요. 창피한 줄도 알고 미안해 할 줄도 알고 양심이 좀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윤 정권에 묻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사교육 최고 재벌이 나서서 너그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데 대해서 자, 메가스타디를 이 사교육 재벌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요 깨갱하면요 사교육 일타 강사가 정부보다 세다고 간주하겠어요. 자, 어제 어떤 분이요 사교육 폐지 문제는 좀 너무 나갔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물론 뭐 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폐지가 시대에 맞지 않는가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인식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에서 돈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재화를 투입해서 자식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욕망이고 행동이다.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다 그러지 않는가?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서 사교육이라는 것을 폐지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사교육이라는 방법이 학습이 지진한 내 자식을 학습을 따라가도록 내 재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좀 더 보충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그야말로 노력과 능력, 운 등으로 결국 그 사람의 이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고 노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약간의 운이 더해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위치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인간이 모두 공평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대체로 이야기하는 능력주의의 신화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회의 기득권이 된 소수, 그래서 뭐 때로는 그 소수가 5%라고도 하고 10%라고도 하고 상류층과 중상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회의 모든 규칙과 룰을 갖다가 정해가고 있죠. 나머지는 그냥 일개미처럼 일만 하면서 따라가지요. 그래서 실상 투표를 통해서 모든 민주주의적 절차가 정해지는 것 같지만 제가 고작 투표 하나 던져주고 실제로 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만드는 사회적 규칙은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도 결국 이 사회의 기득권의 흐름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그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상당히 요식적인 행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사교육 같은 걸 바라볼 때 미국의 교육을 바라볼 때 미국에는 돈 많으면 기부금 입학도 하는데 사교육이 뭔 문제냐. 자, 미국은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군데가 있죠. 능력이 있으면 공부해서 앞문으로 들어가고 능력이 없고 부모가 돈이 아주 많으면 뒷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부금 입학. 그런데 돈이 아주도 많지도 않지만은 좀 있으면 옆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 얼마 전에 난리 난 게 FBI가 잠입 수사를 해서 잡아낸 미국의 이 사교육을 갖다가 사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스포츠 특기생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등의 인류 대학에 자기 자식들을 집어넣은 미국의 유명한 월가에 종사하는 사람들, 영화 배우들, 또 미국의 자산가들이 수백 명 걸렸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대학교 때 조정,
승마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가짜 대실적도 만들고 가짜 팀도 만들어서 대학교의 코치 감독들한테 돈 미겨서 입학한 다음에 다쳤다고 하면서 이제 스포츠 특기생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추천 형태로 이 스포츠 특기생으로 들어가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사교육 폐지가 옳지 않다고 한 사람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사교육이 단지 가르치는 것만 합니까? 내가 말한 사교육이 단지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만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선생이 뒤로 가가지고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고액 과외를 해주고 학생의 내신을 조작해주는 사교육. 제가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학생의 학생 기록부를 교장이 조작해줘서 그래서 돈 많은 집의 학생을 대학에 가기 쉽도록 조작하는 거. 그래서 정시가 아니고 수시라는 게 생겼잖아요. 학생부, 입학사정관. 그래서 한국은 로스쿨이 그렇게 되었고 지금 3,000명, 4,000명의 의사 정원 학대를 통해가 또 다른 로스쿨을 의대에 만들려고 하는 한국의 상류층의 행태들.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에 있다고 봐요. 로스쿨에 가고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의대에 갈 수 없는 실력으로 시험 쳐서 의대에 갈 수 없는 애들을 위해서 의전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편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가 사회적으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떡주무르듯이 들어가고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단순한 사교육을 통해서 공부의 기술을 가르쳐준다, 공부의 능력을 정진시켜준다 이런 것 외에 이 컨설팅을 통해서 되지 않는 애를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걸 못 느낍니까? 강남 같은 데 가면 좀 산다, 집안에 부모가 좀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식 공부시키는 행태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전창조가 남현이하고 펜싱 스쿨을 갖다가 수강생들을 모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한국의 펜싱 대회에서의 실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입학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다. 아니면 한국 명문대학에 그런 방식으로 뒷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전청조가 그것을 포착해서 사기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저는 대학 입시,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따는 방식에도 반칙이 너무나 횡행해져 버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도 킬러 컨텐츠니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특별한 컨설팅과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만 도려내서 소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갈수록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위에서 거짓거리를 하니까 중상층부터 없는 빈곤층까지 자식에 대해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집집마다 기본 아이 하나당 돈 100만 원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사교육비 때문에 생계난을 겪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이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사교육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변별력이 없었습니까? 1등부터 저거 다 나왔어요. 너는 전국에 몇 등이다까지 나왔어요. 나 사교육 안 받고 전국 선등 안에 들었어요. 내신이 더러워가지고 내신에서 여러 가지 학교에 성실하지 못했다고 고등학교에 불이익을 줘서 그래서 제가 이지망으로 대학을 들어갔지만 사교육 안 받고 천등 안에 들었어요. 학력고사. 그때는 그러면 사교육이 없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리도록 만들었어요. 왜? 애들의 이 시험 문제를 꼬아가지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애는 일정한 수준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번에 보면 킬러 컨텐츠 없앤다 해놓고 이번에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이가 딸을 이대 보냈을 때 다 붕괴했어요. 이대생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나도 좀 웃겼어요. 그걸 이제 알았냐?
내가 대학 들어갈 때도요, 내 친구들 중에 공부라고는 땀을 싼 놈들이 뒷구멍으로 고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뭐 지방에 대학 가는 거는 식은 죽먹기였어요. 솔직히 이 주요 사립대학마다 수백 명씩의 부정 입학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때도 그랬어요. 내신 조작은 기본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입시 제도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 경쟁 그리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사교육 컨설팅이 좀 더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국이 때 와서 최순실이와 조국을 놓고 보면 최순실이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구가다 형식의 사교육이었다면 조국은 그야말로 최근에 강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고등학교 때부터 의전원 나와서 의사까지 풀로 사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도 공부 좀 떨어지는 아들은 미국을 보내서 우회적으로 한국에 데려와서 또 대학원까지 보내서 그 다음에 로스쿨에 끊임없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만약에 끝까지 나와줬으면 로스쿨 갔을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변호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아예 사교육을 폐지하고 사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숨어있는 컨설팅부터 각종 정보고 다 폐지해버리고 대학 입시는 오로지 시험을 쳐서 간다. 사교육 많이 받아서요. 그 사교육 받은 것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그만큼 학습의 수준이 높아져서 한국 전체 학습 능력이 향상돼서 국가의 경쟁력이 생기느냐.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결국은 사교육은 신분의 세습을 갖다가 공고히 만들면서 계급사회를 강화해가는 그런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 밑에 있는 되지도 않는 사교육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중산층 서민 가장들을 등을 쳐먹는 등골 브레이커예요. 이제 이런 미친 짓은 여기서 끊어야 된다. 그래서 사교육은 금지시켜야 된다.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학교에서 받는 것이고 반칙으로 자신의 자식을 학교에서의 능력 이상으로 평가받도록 만드는 그 모든 수단은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때문에 학교의 공교육이 엉망이 되고 학교의 교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학교는 그야말로 애들하고 잠시 놀아주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리고 애들은 전부 친구들을 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개인화되고 이게 옳은 겁니까? 그래서 사교육은 없어져야 애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사회화를 배우고 또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더 나아가서 남는 시간에 인성교육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사람다워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교육은 저는 폐지해야 된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폐지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에도 맞지 않습니다.